대부분의 가정 정원사들은 식물이 약해 보이면 해결책이 간단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더 좋은 비료를 사세요. 물을 더 자주 주세요. 제품을 하나 더 추가하세요. 다른 봉투, 다른 병, 다른 약속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이 푸르러집니다. 성장이 돌아옵니다. 몇 주 동안 정원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고 이제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똑같은 도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식물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원이 그냥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토양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을 애초에 튼튼하게 만드는 토양 속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지만 그 아래의 땅은 매 시즌 더 약해집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노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을 더 주지만 토양은 다시 말라버립니다. 비료를 추가하지만 일부는 씻겨 내려갑니다. 퇴비를 주지만 효과는 일시적으로 느껴집니다. 매년 더 열심히 일하지만 정원은 여전히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더운 일주일, 폭우 한 번의 급수 시기를 놓치는 것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힘겨워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뒷마당 재배자들이 조용히 포기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상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토양을 빈 그릇처럼 취급하는 모델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넣으면 좋은 것이 나와야 한다는 모델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토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동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가깝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손상되면 더 많은 투입물이 항상 그것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약점을 조금 더 오래 숨겨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더 오래된 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죠. 정원용품점, 관계시설 카탈로그 또는 상업용 토양 증진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대대로 비옥함을 유지하는 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도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말입니다. 세계의 한 지역에서 그들은 너무나 어둡고 풍요롭고 이상할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토양을 만들어 현대 과학자들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기술이 없던 사람들이 척박한 땅을 영구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And the most surprising part is what they used. 특허받은 공식이 아닙니다. 희귀한 광물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태운 식물 잔재물일 뿐입니다. 단순한 뒷마당 수준에서라도 그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이번 주 작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물과 더 적은 투입물,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안정성으로 해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정 원예에서 가장 큰 실수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함이 있는 모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양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화단에 담긴 흙, 화분 속의 흙, 밭의 흙. 식물이 배고프면 영양분을 추가합니다. 시들면 물을 줍니다. 수확량이 떨어지면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고 가끔은 한동안 효과가 있지만 이는 시스템 밑바닥을 강화하는 대신 증상을 관리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많은 정원들이 의존적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토양이 구조를 잃으면
물은 너무 빨리 빠져나가거나 아예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생물학적 요소가 줄어들면 영양분은 뿌리가 이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단 유기물이 지탱해줄 안정적인 무언가 없이 분해되면 전체 재배 공간은 반응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토양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원예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흔히 판매되는 방식입니다. 빠른 결과, 빠른 교정, 계절적 해결책. 대부분의 조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땅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더 나은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제품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건강한 토양은 단순히 뿌리를 위한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수분을 보유합니다. 온도 변화를 완화합니다. 영양분이 너무 빨리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에게 살 곳을 제공합니다. 안정성을 창출합니다. 그 안정성이 존재할 때 식물은 그렇게 자주 구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튼튼한 시스템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어떤 정원들은 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 정원사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씨앗이 마법 같아서도 아닙니다. 땅 자체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영양분은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뭅니다. 미생물의 생명력은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여름에 당신의 화단은 여전히 생산적이고 다른 사람의 화단은 이미 지쳐 있을 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엄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토양이 이미 수행해야 할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면 관계시설로 보충합니다. 영양분을 머금지 못하면 급수로 보충합니다. 생명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다시 깨워주겠다고 약속하는 제품들로 보충합니다. 그것은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환은 정원을 진정으로 회복력 있게 만들지 못한 채 정원사를 수년 동안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은 더 느리지만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화단에 무엇을 부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내년에 오늘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이 토양에 무엇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단기적인 교정보다 장기적인 기능을 중시합니다. 빠른 해결책보다 시스템을 중시합니다. 일단 정원 가꾸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마존의 고대 흑색토는 낯선 역사적 세부 사항처럼 들리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내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실용적인 교훈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깊은 곳, 많은 토양이 자연적으로 척박하고 심하게 풍화된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있어야 할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땅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땅은 종종 산성이고 영양분이 부족했습니다. 한동안은 무언가를 키울 수 있었지만 이 검은 땅들처럼 지속적이고 풍요롭고 거의 노력이 들지 않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곳곳에는 즉시 눈에 띌 정도로 비옥한 검은 흙의 구역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토양은 단순히 검은 흙이라는 뜻의 테라 프레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극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은 더 기이해졌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자연 토양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자기 파편, 유기, 잔재물, 그리고 다른 오랜 거주의 흔적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정된 탄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비옥함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질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수께끼는 더 이상 이 땅이 현재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수께끼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생산성을 유지해 왔는가였습니다. 이 유적지 중 일부는 수세기 전, 어떤 경우에는 1000년도 훨씬 더 전인 콜럼버스 이전 시기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대를 이어 그 효과가 지속될 정도로 깊이 비옥함을 땅에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 원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계절적입니다. 봄을 위해 이 화단을 개선하세요. 여름을 위해 이 결핍을 교정하세요. 가을이 오기 전에 이 제품을 추가하세요. 하지만 테라프레타는 매우 다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비옥함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아니라 훨씬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비옥함을 보유하고 조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이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고학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농사 방식이 항상 조잡하고 원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이 경우 산업 도구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현대 재배자들도 대규모로 재현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토양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y did it in one of the most difficult environments on earth. 그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교훈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적으로 비옥한 농지에서만 일어났다면 덜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척박한 열대 토양이 비정상적으로 비옥하고 내구성이 있는 무언가로 변했을 때 당신은 운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방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 묻힌 기적의 물질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관행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반복 가능한 인간의 행동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평범하지만 토양 자체의 성격을 재형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언가 말입니다. 그것이 뒷마당 정원사에게 이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거리감을 제거하고 나면 진짜 메시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질문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더 유용한 질문은 그들이 토양에 대해 이해했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답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불은 아닙니다. 고대 흑색토가 식물체를 태운 것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은 단순한 자의 더미를 상상합니다. 나뭇가지를 좀 태우고 그 잔해를 흩뿌리면 왠지 정원이 비옥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평범한 연소는 너무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재료가 끝까지 타버리면 탄소의 상당 부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대부분 재입니다. 재는 소량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테라프레타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태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태웠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으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나무, 줄기, 껍질 또는 마른 정원 폐기물을 산소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가열하면 평범한 방식처럼 타지 않습니다. 급격히 불꽃이 일고 재가 되는 대신 재료의 상당 부분이 탄소가 풍부한 구조로 전환됩니다. 가볍고 어두우며 미세한 구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양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물질을 바이오차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는 현대적으로 들리지만 아이디어는 고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토양이 어둡게 유지되었는지, 왜 비옥함을 붙잡고 있었는지, 왜 생명력을 그렇게 잘 지원했는지, 왜 몇 번의 우기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탄소는 그저 지나가는 성분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뼈대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이오차 그 자체는 주로 식물의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빠른 성장을 강제하는 강력한 비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것은 뿌리 주변의 조건을 변화시킵니다. 물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영양분이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에게 땅 속에 보호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토양 시스템 전체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거의 불균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원사는 한 움큼의 검은 물질을 보며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구조에 있습니다. 다공성 탄소 조각은 밖에서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표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숯 조각을 일종의 오래 지속되는 서식지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이제 아마존의 이야기는 덜 신비롭게 들립니다. 고대인들은 실험실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관찰을 통해 결과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된 연소에서 나온 특정 잔재물이 땅을 지속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수분,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회복력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행은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된 전통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래된 검은 토양은 고대의 호기심을 넘어 실용적인 단서가 됩니다. 마른 전지 가지, 막대기, 줄기, 그리고 많은 정원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폐기물들을 사용하여 현대의 뒷마당에서도 작은 규모로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And once you understand what that carbon structure is really doing inside the soil, you begin to see why so many people feel their beds are always thirsty, always hungry, and always one step away from decline. 바이오차의 진정한 힘은 저산소 가열 중에 일어나는 현상과 그 과정이 남기는 결과물에서 나옵니다.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마른 식물 재료를 가열하면 휘발성 화합물은 날아가고 남은 구조의 상당 부분은 농축된 탄소가 됩니다. 하지만 밀도가 높은 석탄 덩어리와 달리 좋은 바이오차는 미세한 공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작은 통로들, 공동들, 불규칙한 표면들 말입니다. 물이 머물 수 있고 영양분이 잡혀 있을 수 있으며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것은 토양의 행동을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첫째, 수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법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토양이 수분을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유하는 능력을 개선해 줍니다. 모래질이거나 지친 토양에서는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거나 아예 빠지지 않습니다. 딱딱한 토양에서는 물이 흘러넘치거나 불균일하게 고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일종의 완충 구조를 추가합니다. 땅 속에 섞인 스펀지 같은 뼈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가 오거나 물을 준 후에 그 수분의 일부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대신 뿌리 구역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둘째, 영양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영양분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소는 쉽게 유실될 수 있고 다른 녹아있는 미네랄들도 물을 주거나 폭우가 내린 후에 뿌리 구역 아래로 내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차의 표면적은 그러한 영양분들이 달라붙어 머물 수 있는 더 많은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퇴비나 천연급비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추가한 것들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시스템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낭비를 줄여주며 왜 일부 재배자들이 반복적인 급비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셋째, 생물학적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좋은 토양은 살아 있습니다. 박테리아, 균류 및 기타 미생물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엔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순환시키며 뿌리 건강을 지원합니다. 바이오차는 이러한 유기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 보호된 공간 안에서 미생물 공동체는 노출되고 불안정한 매질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생물학적 환경이 끊임없이 교정이 필요한 정원과 스스로를 더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시작하는 정원의 차이를 종종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공되지 않은 바이오차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입니다. 숙련된 정원사들은 갓 만든 차, 찰을 단순히 화단에 뿌리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것을 적십니다. 퇴비, 거름, 지렁이 분변토 또는 영양분이 풍부한 액체 비료를 희석한 것에 먼저 섞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오차는 빈 탄소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력과 비옥함을 이미 품은 상태로 토양에 들어갈 때 가장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충전 차징이 되면 토양 시스템의 일부로서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이 방법이 농업 및 기후 논의에서 진지한 관심을 끌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바이오차는 작물, 토양 유형 및 시용 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수확량 개선, 영양분 효율 증대, 비료 수요 감소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조건 해서 약 25%의 수확량 향상과 함께 초기 몇 년 동안 질소 요구량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토양에서 늘 그렇듯 결과는 다양하지만 그 방향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평범한 정원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 밑에 깔린 원리입니다. 당신은 뒷마당의 폐기물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안정적인 형태의 탄소로 전환합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비옥함과 결합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양 전체가 스스로를 더 잘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시 땅에 넣습니다. 그것은 계절적인 트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And systems like that tend to reward patience. 이 주제가 과학자, 재배자, 그리고 환경단체들에게 매우 흥미로워진 이유 중 하나는 바이오차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세 가지 문제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 황폐화, 증가하는 투입 비용, 그리고 대기 중의 탄소 말입니다. 보통 그러한 이슈들은 별개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바이오차는 그것들을 연결합니다. 정원 가꾸기의 관점에서 그 가치는 실용적입니다. 더 나은 토양 구조, 더 나은 수분 유지, 더 나은 영양분 활용. 현장 실험과 통제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바이오차를 적절한 토양에 맞추고 다른 비옥함 공급원과 결합했을 때 작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작물, 기후, 토양 상태 및 바이오차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수년 동안 이 방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기후의 관점에서 봐도 그 논리는 그만큼 흥미롭습니다. 식물체가 썩거나 완전히 탈 때 탄소의 상당 부분은 비교적 빨리 대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이오매스의 일부가 안정적인 차찰로 전환되어 토양에 놓이면 탄소의 일부는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오차가 이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탄소 저장 도구 중 하나로 자주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폐기물로 취급될 재료를 가져다가 그 일부를 안정적이고 유용하며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로 바꿉니다. 그것은 보기 드문 조합입니다. In many modern systems, environmental benefit and practical benefit are treated as if they belong to different worlds. One helps the planet but costs the grower more. One helps the grower but comes with a larger environmental burden. Biochar is interesting because it can do both when handled properly. It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backyard or farm soil, while also keeping some carbon out of the atmosphere for much longer than ordinary decomposition would. 그것은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분야로 그렇게 많은 투자와 연구가 계속 흘러 들어가는 이유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산업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 수준에서의 교훈은 수세기 전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폐기된 바이오매스가 항상 폐기물인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조건 해서 그것은 토양을 위한 기반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깊은 안도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립이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사는 것에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재료를 다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지하고 남은 마른 나뭇가지들, 줄기들, 장아지들, 마당 손질 후 나온 쓰레기들. 많은 사람들이 쌓아두고 치워버리는 바로 그 물건들이 발밑의 땅을 튼튼하게 하려는 장기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원 가꾸기가 변합니다. 당신은 모든 시즌을 연계해서 시작하는 새로운 투쟁으로 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각 시즌을 역량을 구축하는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많은 수분 보유 능력, 조금 더 많은 생물학적 생명력, 봉투와 병에 든 제품들에 대한 조금 더 적은 의존성, 날씨가 어려워질 때 조금 더 강한 회복력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진보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되는 종류의 진보입니다. 뒷마당 수준에서 이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량의 바이오차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기본적인 금속 용기, 흔히 오래된 드럼통이나 안전한 야외 사용을 위해 개조된 작은 금속 캔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거대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산소를 제한하여 통제된 연소를 만들어 재료가 제로 사라지는 대신 차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저비용 접근 방식은 상부 점화 하향 연소, 터플릿 업드래프트 스타일의 연소입니다. 마른 바이오매스가 용기에 들어갑니다. 작은 막대기, 전지가지, 껍질 또는 기타 처리되지 않은 정원 폐기물들은 재료가 깨끗하게 탄화될 만큼 충분히 건조하다면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은 바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꾸로 된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상단층이 타는 동안 하단층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화염 구역을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간단히 말해
공정이 더 통제된 방식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에 깊게 지켜봅니다. 산소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공급되면 차차르가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열이 너무 적으면 공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소량으로 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당신은 적절하게 탄화된 재료의 모습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볍고 검으며 구조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회색 재가 아닙니다. 반쯤 탄 나무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엇인가이면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탄화 단계가 완료되면 설정에 따라 물을 뿌려 끄거나 quenching,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덮어서 공정을 멈춥니다. 여기서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야외 작업입니다. 구조물, 마른 풀, 그리고 가연성 물질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속도보다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After that, the char is usually crushed to a workable size. Then comes the part that many beginners overlook, charging it. 가스 만든 차차르는 정원에 넣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무언가와 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비가 좋은 선택입니다. 잘 삭은 거름도 괜찮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훌륭합니다. 부순 차찰을 희석한 퇴비차나 다른 순한 영양아에게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수분과 비옥함을 흡수하게 하세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그 구멍들을 차지하기 시작하게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화단에 들어갈 때 그것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 규모에서 비용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If the container is reused scrap metal and the feedstock is garden waste, you already have. The main cost is time and attention. Compare that with commercial biochar, which can sell for the equivalent of $15 to $25 per kilogram in some markets, and you can see why the homemade approach has become so attractive. The material is not mysterious. What matters is learning the method and using it carefully. 그 다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화단 하나, 경계지 하나, 토마토, 호박, 옥수수처럼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근처의 한 구역 말입니다. 수분을 관찰하세요. 성장을 관찰하세요. 주말이 아니라 한 시즌 내내 그 구역을 정원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실용적인 재배자들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배우는 방식입니다. 조용하게, 반복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거창한 주장을 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쌓아가는 경험은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관찰을 통해 쌓인 자신감은 광고를 통해 쌓인 자신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의 더 깊은 교훈은 사실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원예는 종종 당신이 매우 짧은 주기로 생각하도록 몰아붙입니다. 지금 이 결핍을 고치세요. 지금 이 작물을 촉진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교정하세요. 그것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의 전체 모델이 된다면 정원은 결코 진정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개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모든 폭염, 모든 급수 실수, 상점의 모든 가격 인상에 취약한 상태로 남는 것이죠. 더 강력한 시스템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시즌에 당신이 한 일 중에서 다음 시즌에도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당신을 도와줄 일은 무엇인가요? 바이오차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질문에 매우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일단 적절히 준비되어 통합되고 나면 그것은 빠른 급비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양의 장기적인 아키텍처의 일부가 됩니다. 즉, 그 혜택은 올해의 토마토나 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잘 유지되는 뒷마당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 안정적인 수분, 더 나은 영양분 보유,
토양 속 생명력을 위한 더 많은 공간, 더 적은 낭비, 더 적은 의존성. 가족에게 그것은 중요합니다. Not in an abstract way, in a grocery bill way, in a summer water bill way, in the quiet relief of knowing your beds are getting stronger instead of weaker. Even modest improvements in yield and reliability can add up when repeated over several seasons. A garden that produces more consistently with fewer purchased inputs gives you something many people are looking for now, whether they use that word or not. Independence. 완전한 자립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자립입니다. 중요할 만큼의 자립 말입니다. Enough to feel that your backyard is not just a hobby space. It is a working system, a small piece of resilience, a place where waste becomes value, where soil improves instead of depletes, and where knowledge replaces at least some of the dependence people have been told is unavoidable. 그것이 고대 아마존 교훈의 가장 강력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회사가 토양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적응하고 반복하며 비옥함을 땅 자체에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것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은 유용하지만 핵심 진실은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내심 있는 저비용 시스템이 때로는 값비싼 고투입 습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당신의 땅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화단 하나로 시작하세요. 작은 한 배치를 사용하세요. 퇴비와 잘 섞으세요. 더위와 비, 그리고 수확을 거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아주 오래전 고대의 검은 흙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정원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게 하세요. 좋은 시스템은 대개 자신을 크게 알리지 않습니다. They prove themselves slowly.